페이지 36쪽은 기존의 이러한 부품들을 과거에는 메이트 구속 조건을 써서 까다롭게 부품들을 이동을 해야 됐지만은 지금부터는 굉장히 편안하게 그립, 스냅 기능을 이용을 해서 부품들을 한 개 또는 동시에 몇 개의 부품들을 원하는 위치에 그리고 회전 등을 통해서 각도별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쪽부터) 이루어지는 내용은 평면을 작성을 한 다음에 구속조건을 주고 점을 추가를 하고 지름을 삽입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리무브 디바이스 샵 05 쪽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59쪽을 보게 되면은 그 볼트 연결에 의한 시트와 베어링 간의 렌치 볼트 세트 그리고 육각 너트를 삽입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78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볼트 연결 삽입에는 동심에 의해서 삽입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5쪽은 구성요소와 삽입되어 있는 볼트를 대칭을 이용을 해서 복사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페이지 63쪽에는 볼트 연결 구성요소 작성에 있어서 카운터보와 유형으로서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볼트 삽입을 위해서 불필요한 구성 요소들은 그립 스냅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위치를 시킨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페이지 68쪽은 이러한 샤프트에 ISO 8/5 80인 키를 삽입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키는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삽입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페이지 91은 모델링을 하면서 스케치 수정을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필요한
면을 클릭을 해서 면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2쪽에서는 작업을 하면서 뷰 표현을 작성을 해서 뷰 표현 간에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98쪽에서는 면 기울기를 활용을 해서 작업 피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5는 이 시트에 구멍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샤프트의 모서리를 형상 투영을 해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14는 소켓 무드 볼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러한 볼트를 삽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ISB 납작점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16에는 구성요소 어셈블리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트 구속과는 조금 상이하게 어셈블리는 최초 선택하는 구성 요소를 다음에 배치하고자 하는 위치로 바로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은 기존의 메이트 구속 조건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쪽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브라우저에 즐겨찾기에 추가함으로써 빨리 다음 부품을 삽입할 적에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9쪽에는 컨텐트 센터에서 너트나 볼트를 삽입할 적에 참조를 하는 홀 이러한 부분들이 패턴으로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그 개수에 맞게끔 삽입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페이지 20은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시성 향상을 위해서 단면도 작업을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31쪽은 샤프트 설계라는 인벤트 안에 있는 설계 가속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통과 키홈 그루브를 추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41쪽은 홀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53쪽은 인장 스프링 설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하중 길이 350, 와이어 지름 2.8, 스프링 지름 23.8 정도로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부분들은 만들어진 인장 스프링을 메이트 구속 조건이 아닌 그립 스냅 기능만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58쪽에서 60쪽까지는 못닫기, 못깎기
등의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실수를 했을 때에는 이렇게 Running Design Duct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십자, 빨간 십자 부분을 확인을 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실질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인벤트를 실행을 해서 하나하나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몇 개를 훑어보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보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페이지에 액티비티라 해서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서 몇 개의 작업들이 빨간색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이 부분에 구성요소 작성이라고 배치를 하였고, 오른쪽에는 액션 정보라 해서 현재 인벤트에서 스탠다드 조립품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에서 작업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설명으로서 인벤트가 실행되었고 여기에서는 구성요소 부품 2를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작성 도구를 이용을 해서 부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소스 경로를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소 단위 명령어 구성은 클릭 그리고 어떠한 최종 액션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액션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떤 내용인지 등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윈도우에 시작을 클릭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모든 프로그램, 오토데스크, 프로페셔널 2011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성요소 작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데 한글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문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나타나는 도구 설명은 그대로 한글로 표기를 했습니다. 퀵 액세스 툴바라는 것은 인벤트를 설치를 했을 적에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퀵 액세스 툴바라고 합니다. 퀵 액세스 툴바로부터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새 파일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스탠다드 IAM을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팁들 조금씩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칭 탭이라고 표현을 해 나왔는데 인터페이스 상에서 이 부분을 리본이라 그러고 이 부분들을 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조립, 설계, 환경 이러한 탭 간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스위칭 탭은
탭 전환을 하는 거다.